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및 내과 전문의로 25년 이상 일해온 김준석 박사입니다. 제 평생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유행병 중 하나인 제2형 당뇨병을 연구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진료를 통해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완전히 그리고 절망스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워하십니다. 그분들은 완벽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선량한 분들이시죠. 흰쌀밥이 나쁘다는 말을 듣고 밥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대안으로 바꾸셨죠. 하지만 그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셔서 특히 식후 혈당이 여전히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는다고 호소하십니다. 매일 오후마다 기진맥진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극심한 식곤증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다 정기 혈액 검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분들의 3개월 평균 혈당인 당화혈색소 A1C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건강한 식단이 사실은 여전히 당뇨병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지십니다. 오늘 저는 그 환자분들 중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68세 남성, 은퇴하신 최 선생님이셨습니다. 당뇨병으로 실명할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셨고, 그래서 매우 조심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스스로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완벽하게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흰쌀밥을 완전히 끊으신 겁니다. 그 대신 그분의 새로운 습관은 하루 3끼 건강한 현미밥 한 그릇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간식으로 전통 음식인 누룽지를 드셨죠. 박사님, 그분이 식단 일지를 방패처럼 내미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걸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미밥만 먹습니다. 빵도 안 먹습니다. 간식으로는 건강한 누룽지를 먹죠. 그런데 왜 제 혈당은 식후에 여전히 250까지 치솟는 걸까요?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건강한 밥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60대 당뇨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들어온 끔찍하고 위험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바로 현미밥은 무조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 선생님은 2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그분의 건강한 현미밥입니다. 현미밥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현미밥을 부드럽고 질척해질 때까지 과도하게 조리하셨고, 그것이 공짜 음식이라도 되는 양 한 그릇 가득 드시고 계셨습니다. 현미밥을 너무 익히면 보호막 역할을 하는 모든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거의 흰쌀밥만큼이나 소화가 빨라집니다. 둘째, 그분의 건강한 간식, 누룽지입니다. 이것이 궁극의 함정입니다. 누룽지는 건강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화된 녹말입니다. 이 눌어붙는 과정, 즉 캐러멜화는 복합 탄수화물을 단순하고 빠르게 작용하는 당으로 분해합니다. 이건 살막 과자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혈당 지수, GI를 가지고 있으며 당뇨 환자에게는 직접적이고 빠른 독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설명드렸을 때 최 선생님은 망연자실하셨습니다. 박사님, 그분이 말씀하셨죠. 저는 현미밥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룽지요? 저희 할머니도 드셨는데요. 가장 건강한 간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설탕이라고요? 저는 단 한순간도 그분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흔한 오해의 희생자이십니다. 밥의 종류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조리법, 식감, 그리고 함께 먹는 반찬이 나머지 더 중요한 절반입니다. 그날 최 선생님은 새롭고 강력한 약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밥을 바꾸셨습니다. 밥을 끊으신 게 아닙니다. 그저 독이 되는 버전을 멈추신 겁니다. 누룽지 간식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약이 되는 밥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3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졌습니다. 오후에 식곤증도 사라졌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8.1%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벼랑 끝에서 스스로를 구해내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 선생님처럼 건강한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높은 혈당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뇨병을 유발하는 3가지 독이 되는 밥과 당뇨병을 잡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3가지 약이 되는 밥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당뇨를 부르는 3가지 독이 되는 밥. 제가 이것들을 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0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이것들이 음식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순수한 설탕처럼 작용하여 췌장을 혹사시키는 엄청난 인슐린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 흰쌀밥, 백미밥. 가장 명백하지만 가장 흔합니다. 흰쌀밥은 살에 약이 되는 부분을 모두 깎아내고 도정한 것입니다. 모든 식이섬유, 마그네슘, 비타민이 들어있는 쌀겨와 쌀눈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순수하고 벌거벗은 녹말 덩어리뿐입니다. 과학적 원리,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은 흰쌀밥 한 공기와 설탕 한 그릇의 차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합니다. 혈당 지수, GI, 가 70대 80 플러스에 달합니다. 즉각적으로 흡수되어 격렬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스파이크가 바로 아시아권 제2형 당뇨병의 제1원인입니다. 해결책, 끊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곁들임 음식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모든 단백질과 채소를 다 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3분의 1 공기만 드셔야 합니다. 이 찹쌀밥. 이것은 숨겨진 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또 다른 종류의 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흰쌀밥보다 더 나쁩니다. 과학적 원리, 찹쌀은 아밀로펙틴이라는 다른 종류의 녹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녹말은 초고속으로 소화됩니다. 혈당 지수가 종종 85대 95에 달하는데 이는 흰쌀밥보다 높고 웬만한 사탕보다도 높습니다. 우리가 떡이나 고급 한정식 밥을 지을 때 찹쌀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빽빽하고 달콤하며 끈적한 설탕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이것은 신진대사의 재앙입니다. 해결책, 이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디저트입니다. 모든 당뇨 환자는 예외 없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3. 누룽지 앤드죽. 이것은 조리법의 함정입니다. 건강하려는 선한 의도가 무너지는 지점이죠. 누룽지. 최 선생님께 말씀드렸듯이 눌어붙는 과정은 녹말을 캐러멜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더 쉽고 빠르게 순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건강 간식이 아닙니다. 고혈당 지수 과자입니다. 죽, 우리는 아픈 사람에게 소화가 잘 된다며 죽을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쌀의 모든 녹말 구조가 파괴될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끓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리 소화된 액상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몸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죠. 혈류로 직행하여 재앙적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해결책, 누룽지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죽은 병원 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일상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2부, 당뇨를 잡는 3가지 약이 되는 밥. 이제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여러분은 밥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밥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밥들은 식이섬유, 미네랄, 그리고 소화를 늦추고 당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개선하는 화합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약입니다. 1. 현미밥. 올바른 방식으로 먹기. 현미밥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약이 됩니다. 약은 바로 쌀겨, 겉껍질에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 그 쌀겨에는 2가지 핵심 물질이 가득합니다. 첫째,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그물처럼 작용하여 녹말 분자를 물리적으로 가두고 몸이 천천히 소화하도록 만듭니다. 둘째, 마그네슘입니다. 쌀겨는 마그네슘의 세계 최고 공급원 중 하나이며 마그네슘은 세포가 인슐린에 다시 민감해지는데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방식. 양, 절대 한 그릇 가득 드시지 마십시오. 당뇨 환자의 1회분은
2분의 1 공기에서 3분의 2 공기입니다. 식감, 반드시 까끌까끌하고 씹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흰쌀밥처럼 부드럽게 조리했다면 현미밥의 장점을 망친 것입니다. 식이섬유를 분해하기 위해 반드시 30번 이상 씹어야 합니다. 이 보리밥. 이것이 저의 제1추천 식품입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곡물의 왕입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께 흰쌀밥을 보리밥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과학적 원리. 보리의 마법은 별표 베타글루칸 별표입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유명한 기리, 오트밀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베타글루칸이 위장에 들어가면 걸쭉하고 끈적한 젤을 형성합니다. 이 젤은 기적입니다. 식사로 섭취한 모든 탄수화물을 가두어 소화 속도를 극적으로 늦춥니다. 다른 어떤 곡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혈당 스파이크를 둔화시킵니다. 또한 엄청난 포만감을 주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3콩을 더한 잡곡밥, 콩밥.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밥입니다. 시너지 밥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먹어야 할 밥입니다. 과학적 원리, 현미나 보리 같은 약 2되는 밥을 가져와서 더 많은 약인 콩 별표를 추가함으로써 녹말의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시너지 효과. 콩에는 단백질과 더 많은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이 단백질이 녹말의 소화를 더욱 늦춥니다. 추가된 식이섬유는 밥 한 그릇 전체의 총 혈당 부하, GL을 낮춥니다. 여러분은 밥은 덜 먹고 약은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의 약이 되는 밥입니다. 5가지 파워 조합, 밥을 안전하게 먹는 법, H3.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규칙입니다. 1. 단백질 방패 규칙.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절대 밥을 첫입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항상 단백질, 생선, 두부, 달걀, 과채소 반찬, 나물을 먼저 드십시오. 과학적 원리. 이 음식들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장 속에 방패 또는 완충제를 만듭니다. 위장이 비워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마침내 밥이 위장에 들어갈 때 그것은 트램펄린이 아닌 베개 위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극적으로 둔화시킵니다. 2. 찬밥의 비결. 김밥이나 밥 샐러드의 환상적인 비결입니다. 과학적 원리. 밥을 지은 다음 냉장고에서 완전히 식히면 녹말 분자가 모양을 바꿉니다. 이 과정을 노화, 렌노그레이데이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없는 별표 저항성 전분 별표를 만듭니다. 이것은 소장을 그냥 지나치고 혈당을 올리지 않으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뜨거운 밥보다 찬밥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낮습니다. 3. 식초의 비결, 초밥의 비밀. 흰쌀밥으로 만든 초밥이 왜 그냥 흰쌀밥 한 공기만큼 나쁘지 않을까요? 바로 식초 때문입니다. 과학적 원리. 밥에 넣든 샐러드 드레싱으로 곁들이든 소량의 식초에 든 별표 아세트산 별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식사 전체의 혈당 반응을 낮춘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식초 기반의 작은 반찬, 무침 등 이 밥의 당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황금 비율 잡곡밥 규칙. 이것이 약이 되는 밥 3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새로운 우리 집밥으로 만드십시오. 흰쌀밥 구매를 멈추십시오. 현미, 보리, 그리고 잡곡콩 봉지를 사십시오. 조합, 현미 50%, 보리 30%, 잡곡, 콩 20%. 이렇게 밥을 지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밥입니다. 맛있고 고소하며 한 입 먹을 때마다 당뇨와 싸우는 강력한 약입니다. 5. 3의 규칙. 이것은 훌륭한 전통 한국 방식입니다. 과학적 원리. 여러분의 새로운 약 밥을 작게 한 숟갈 뜨십시오. 이제 그것을 커다란 잎, 상추, 깻잎, 양배추에 싸십시오. 시너지 효과. 채소에서 나온 엄청난 양의 추가 식이섬유가 밥을
물리적으로 완충시킵니다. 씹는 속도를 늦추고 소화 속도를 늦추며 칼륨과 마그네슘을 더해줍니다. 밥을 먹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결론,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메시지. 오늘 우리는 밥과 당뇨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적은 밥이 아닙니다. 적은 벌거벗고 하얗고 질척하며 빠르게 작용하는 녹말입니다. 적은 건강식품으로 오해받는 누룽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간단한 문구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밥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짝과 조리법이 문제입니다. 순수한 밥을 멈추십시오.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콩과 짝을 이룬 약이 되는 밥을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최 선생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6개월 후 검진을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6.2%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뇨병 환자가 아닌 당뇨병 전 단계 범위에 들어오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이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여전히 한국인입니다. 여전히 매끼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누룽지를 보리차로 바꾸고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고 혈당을 조절할 힘은 여러분의 문화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혜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안에 있습니다. 저는 김준석 박사였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혈당으로 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진심으로 이 채널을 별표 구독, 별표 해주시고 별표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당뇨병과 싸우고 당화혈색소를 조절하는 법에 대해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별표 1분 별표를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콘텐츠를 결정하기 위해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모두 읽어봅니다. 그리고 부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혹은 배우자 등 밥을 사랑하지만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이 정보를 나누는 것 하나가 내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다음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